명확하긴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명확성, 최소한 명확성, 최소한 명확함. 너무 법전이 두꺼워진다. 최대한 하면 좋긴 좋지만, 그죠? 그다음에 니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그러면은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도 가벌한 거 맞죠? 그럼 요거를 해석을 할 때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 적용이 된다. 그다음에 양형 규정 법이 아니니까 소급 적용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금지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 그러면은 요 양형 기준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 X. 됐죠? 그다음에 리얼 가상자산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 계좌에 꽁돈이 들어왔다. 한 100억 상당의 내가 이거 써버렸다. 그래서 차고 송금과 거의 비슷하게 봐서 횡령죄로 차고 송금은 횡령죄가 되지만 이거는 재산상 이익이니까 이걸 배임죄로 엮어봤지만은 요 가상화폐는 우리 법이 인정하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호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는 판례, 최신 판례였어요.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특수상해죄 신설로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상해죄로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로. 그런데 이제 특수상해죄가 새롭게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거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거 아니야? 주장했지만 안 된다. 법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 법은 여전히 특수폭행치상죄는 뭘로 처벌한다? 상해죄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라는 게 신설됐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우리 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 구법은 3년 이하.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느 게 더 경하다? 그치? 뭐가 더 경하다? 봅시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은 벌금의 법정에 병과되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기본 했잖아. 최대 뭐부터 검토해? 최대 가장 중한 거부터 검토한다니까. 이거 최대 중한 거 몇이야? 3년. 이건 최대 5년이잖아. 그럼 어느 게 더 경한 거야? 구법이 더 경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신고법에 경중비교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를 먼저 검토해보고 최대가 같으면 최소를 검토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1조 2항. 1조 2항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럼 유리하게 변경될 때 환성적 적용되는 거야? 반성적 고려에 의할 때만? 반성적 고려에 의할 때만. 그래서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창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폐된 경우를 하더라도 1조 2항이 적용된다. X. 됐지? 그래서 법률 이념의 변경, 반성하는 의미에서 법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서만 1조 2항이 적용된다. 됐어요?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이 공소 사실과 차이가 없어 동일한 경우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을 적용 구하더라도 경중에 차이가 없다. 경중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않고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차이가 없을 때는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서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할 개정한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삼았대. 그럼 예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대. 그럼 이거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신설된 법규 적용 처벌할 수 있다. X.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부작위법.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진정부작위범이야, 부진정부작위범이야? 진정. 우리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우리 판례인 형식설에 의하면 어떻게 구별하냐? 법조문에 자기로 돼 있으면 부진정, 법조문 자체가 부작위로 돼 있으면 진정.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 그렇지, 부작위로 돼 있지, 법조문 자체가.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진정 부작위범. 그러면 나번 볼게요.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그치, 법조문 자체가 자기로 돼 있대. 부진정 부작위범. 한마디로 가는 진정 부작위범, 나는
부진정 부작위범. 그럼 보세요. 가와 다의 구별에 있어서 형식설에 의하면 형식설이 판례 맞죠? 형법 103조에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우리 진정부작위범 애우면 편한 거 있었는데 5개. 4불 1 명령 위반.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돼. 진정이니까 진정부작위범은 이름에 부작위가 들어있어. 불이행. 그죠? 불해산. 그럼 요거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5.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유기죄는 강론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유기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보호의무가 법률상 계획상 보호의무 국한된다. 그래서 유기죄 우리 어머니를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야 아니면은 법률상 계획상 보호의무 있는 자만 하는 거냐? 그렇지. 법률상 보호상 계약 아니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 그럼 보세요. 나에서의 보호의무.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호의무가 있어야 돼. 그 보호의무의 발생 그거 4가지 했었는데 법, 계, 조, 선. 법령, 계약, 선행위, 조리. 맞지? 그러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유기죄는 법, 계만.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에서는 법, 계, 조, 선. 4가지 다 되니까. 됐지? 그러면 나에서 부진정 부작위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오, 맞네. 나는 여러분들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 나오면은 내가 뭘로 바꿔서 풀리냐면 제일 편하다고 했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바꿔서 풀면 제일 편하다고 했어. 그럼 보세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우리 살인죄 고의로도 할 수 있고 과실로도 할 수 있지. 맞는 질문이 되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의 요건으로 보세요.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부작위랑 자기랑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부작위로 처벌할 수 있다. 동가치성. 그럼 이거 나오면 우리 판례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동가치성이 부정된 판례. 건축차제 치우지 않은 사건. 그럼 이거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와 동등한 가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는 뭐가 안 된다? 부작위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가 적극적인 행위랑 적극적인 장의 행위랑 동등한 가치가 인정될 정도로 나빠야 이 부작위를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동가치성.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가치성 나오면 딱 판례 하나 생각나야 돼요. 건축자재 치우지 않은 사건. 그러면 그 부작위를 적극적이 방해하는 자기 형태랑 동등하다 볼 수가 없다. 그거 기억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나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뭐 잠깐만 얘기하면은 문제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푼다. 절대 점수가 잘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기출 문제 잘 푸는 건 당연하고 그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볼게요. 행위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걸까 축소하는 걸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럼 요건을 추가하는 거네. 처벌하기 위한 요건을. 그럼 이게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형벌을 확장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지. 맞지? 왜 요건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형벌을 축소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사실 4번은 여러분들이 4번은 알아서 풀러라 문제 이렇게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준에 여기까지 요구하진 않아. 그러면은 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1번, 2번, 3번 니네 정확히 알아? 그러면 4번 소거법을 풀어. 요걸 낸 거야. 그래서 4번을 알면서 풀어라 이건 아니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됐고. 그 다음에 4번 요것도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상의 단속을 주관을 하는 법규, 과태료죠 과태료. 법규를 하더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그래서 과태료 처벌하는 것도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판례 뭐가 있었냐면은 적성검사 기간을 고의로 도과했다. 그럼 과태료 얼마 부과됐었지? 3만 원. 그것처럼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됐죠?
일반 물건 방화제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경방화제 중방화제. 경방화제는 구체적 위험범. 그럼 구체적 위험이 발생을 해야 기수가 되니까 구체적 위험은 구성요건 요소. 구성요건 요소가 되니까 뭐가 된다? 고의인식 대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다. X. 그 다음에 요거는 강론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범위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의식, 그리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내용한다. X. 그래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가 없다. 요건 강론 갔다 오면 알고 됐고.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를 필요로 함으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시장 소쟁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군지 확정적 인식해야 된다. X. 그래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확정적 인식 나왔다. X 치면 되죠.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친족 상도례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아니고 어디 있었냐? 처벌 조건에 있었어. 그럼 처벌 조건은 고의인식 대상이 아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5번은 넘어갈게요. 5번은 여러분들이 한 건데 요거는 다 찍은 게 있어가지고 5번, 6번은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번. 나 진짜 7번 한번 잠깐 볼게요. 이 규정은 사회상규란 초복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명문해 놓은 것이다.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 기억나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그러면 지금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정당행위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공부 좀 하는 학생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이거 기대 가능성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기대 가능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야, 책임 조각사유야? 책임 조각사유야. 나 진짜. 그럼 이건 정당행위지. 한마디로 뭐 찾으라는 거야? 정당행위 찾으라는 거야 문제가.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갑이 그 칼을 빼서 이 새끼가 네가 나 찔렀어, 나도 너 찔릴래. 이거 정당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갑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서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 네가 차 막았어 이 새끼야. 차로 전진. 정당이 될 수 없다. 갑과 A가 공모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 입혔다. 이건 당연히 위법성 조각될 수가 없지. 갑이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신을 범법행위에 변명을 방패를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그러면 이거는 시청자 의견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강론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본 판례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성장 교육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요거 뭐였었지? 칼기 폭파 사건. 그래서 강요된 행위라는 것은 남이 강요하는 거, 자신이 강요하는 거. 남이 강요하는 거, 자기 자신이 강요하는 거. 기면이. 그지? 그 자신이 강요하는 것은 강요된 행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서 행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X. 2번도 틀렸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봅시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야. 우리 법률의 부지는 우리 판례면 금지착오야, 금지착오가 아니야. 금지 아니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무조건 유죄. 책임이 조각된다. X. 이거 틀려본 사람이 있어. 환장하겠어 보면은 진짜로.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이거 느낌 오는데? 형기를 조금만 깎아달라라고 주장했었지 누가, 그지? 그러면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 보세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의과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의, 맞지? 그럼 교통사고 발생한 것은 내가 저 새끼 술 먹고 쳐버려야겠다, 아니면 실수를 한 거야. 실수로. 그러면 고의랑 과실이 결합된 원자행,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실에 의한 원자행. 그럼 맨 끝에 해당함으로 과실에 의한 원인일서 자율행위에 해당한다. 맞지? 근데 이거 틀렸고 왔다니까 진짜로. 나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됐어요. 4번은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9번. 9번도 의외로 기본 강의를 등하시는 사람들은 좀 많이 틀렸어. 보세요. 미수범이란 행위의 종류에 따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X지. 여러분들 결과 발생해도 미수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 인과관계가 없을 때. 그래서 내가 총 빵 싸고 재규 형이 총 빵 쌌는데 재규 형은 고무관 총알이 빗나갔다. 그러면 이 재규 형은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불가벌이 되는 거야, 미수가 되는 거야? 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문 연습도 했잖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한죄가 싹 빠지면은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지문이다라고 연습을 했었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9번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면은 다 맞힐 수 있었고 넘어가시고. 요거 하나만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했으니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무슨 교사? 승낙하지 않을 때, 자체를 승낙하지 않을 때 실패한 교사. 실행에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경우 효과 없는 교사. 맞지? 그럼 이때 교사자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맞지? 교사자 내가 시켰는데 안 했어. 그럼 나쁜 놈이니까 예비 음모. 시켰는데 승낙을 하고 효과로 그 실행을 착수 나가지 않았어. 그럼 나는 나쁜 놈 여전히. 그래서 예비 음모. 됐어요? 동시범 넘어가세요. 넘어가도 되고 이거는 했고. 11번. 공모 공동정범에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주모자. 그럼 얘가 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탈? 단순한 이탈 아니면 적극적 이탈? 적극적 이탈.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행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맞네요. 2번. 피교사자, 교사를 받는 사람이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이른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했대. 결국 범행 결의 누가 만들어준 거야 지금? 교사자. 그럼 이때는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맞네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올까 X까? 보세요.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해서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해서 제한적 종속 형식. 제한적 종속 형식이 뭐지? 위법성까지 있어야 된다. 그에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 일단 여기 틀렸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범과 정범 중 어느 게 더 우위한 거야? 정범을 더 우위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정범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원래 공범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 그래서 공범의 우위성 X. 여기서부터 틀렸고 근데 요 뒤에도 알아야 돼요. 따라서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함으로 간접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14살짜리가 13살짜리한테 야, 네 아버지 거 훔쳐와 라고 시켰어. 그럼 13살이니까 구 위는 있지만 뭐는 없어? 책임이 없지. 그럼 얘 교사범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가 어디까지 있으니까? 위법성까지 있으니까. 그럼 얘 교사범 말고 간접정범은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 간접정범은 누구를 이용하는 거지? 무죄인자 이용하는 거지. 얘 무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하면은 얘가 위법성까지 있을 때 얘는 교사범도 될 수 있고 얘는 간접정범도 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나는 것 같아? 기억나는 것 같지? 그럼 이때 간접정범과 교사범을 어떻게 구별한다? 얘는 정범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고 지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지배? 의사지배. 간접정범이니까 의사지배가 있어야 되고 얘는 가담하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지배가 없는 사람이고. 됐어요? 그래서 13살이 14살이 13살한테 야, 네 아버지 거 좀 훔쳐오면 안 돼? 라고 시켰다. 그죠? 한 살 많은 애가 의사지배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판례는 없지만 14살이 13살 이거는 의사지배가 좀 있게 되기 어렵단 말이야. 의사지배가. 그럼 이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교사범이 되는 거고 얘를 7살로 바꿔봐. 14살짜리가 7살짜리한테 때릴 것 같으면서 갖고 와 라고 시켰다면은 의사지배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간접 정범이 된다 라고 했었지. 여러분들 기억나지? 그러면은 여지가 없다. X 됐고
넘어가시고. 우리 마지막 시간 했는데 토요일 날 이거. 금요일 날. 33조 31조 제일 쉽게 3, 3, 3일 어느 게 더 크다? 3, 3이 더 크다. 그래서 뭐가 우선된다? 33소가 31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됐어요. 교사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범위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해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범행 결의만 만들어주면 돼.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넘어가세요.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번 요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론 파트예요. 강론 파트.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라서 그냥 강론 갔다 온 사람들만 가볍게 집중하시고 처음 드시는 사람 그냥 들어만 보고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라요. 보세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서 그 카드를 갈취했다. 갈취했다는 것은 이거야. 내놔 이 새끼야. 형이 쓸게 좀 내놔. 그러니까 얘가 쓰세요라고 준 거야. 그러면 나는 받았지 카드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사용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이 카드를? 있다고 보는 거야. 왜? 쓰라고 줬으니까. 그럼 내가 쓰고 다니는 거 별도의 범죄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강론 갔다 와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위험운전 치사상죄. 그 다음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죄. 강론 갔다 온 사람들 음주운전이 여기에 들어있지만 요 음주운전과 이 음주운전은 서로 다른 거다. 그래서 이거는 흡수될 수가 없다라고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가볍게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충분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요구해서 계약 체결하는 행위가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죄와 구성요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대. 지금 범죄 하나 했는데 여기에도 해당하고 여기에도 해당한대. 그러면 지금 행위가 여러 개면 실경이지만 행위가 몇 개야 지금? 하나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업무방해죄 나왔어. 그럼 업무방해죄 나오면은 강론 갔다 온 사람들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 신사계, 경력계, 무사력계. 그럼 업무방해죄에는 어떤 모습으로 범죄를 하냐? 무사력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게 업무방해죄예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폭행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럼 폭행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럼 폭행죄 따로 업무방해죄 따로 성립한다는 거. 우리 진짜 많이 했죠. 강론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면 흡수관계에 있다. X. 됐어요.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태아 양육 출산 기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 구성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태아랑 임산부는 별개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아가 임산부의 일부분이 된다. X야 X.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강론 갔다 오시는 분들은. 됐고. 그 다음에 2번. 2번도 틀린 사람 있었어. 보세요. 방문을 단순히 수의 발로 찼다. 그러면 우리 폭행죄는 4가지로 구성된다. 최광희, 광희, 협의, 최협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 사람 신체를 향해서 해야 돼. 신체를. 근데 이거 뭘로 했어? 방문을 했지. 그럼 이거는 폭행죄 폭행될 수가 없다. 틀린 사람 있어요. 생각보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 폭행했다. 갑에게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서 단순 폭행, 단순 폭행, 존속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폭행, 존속 폭행 각 죄별로 상속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법정형이 가장 중요한 상습 존속 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됐고, 뭐 요거는 뭐 나중에 가서 보고. 그래서 상습으로 묶이는 거예요. 상습으로. 가장 중요한 걸로.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네요. 심시상시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할 의사로 A를 가늠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시상시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만취한 여성인지 알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만취한 여성을 성관계했으면 뭐가 되냐? 준강간죄가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어. 그럼 준강간죄의 결과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근데 위험성은 있지. 그치. 불능미수가 되는 거.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X.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문제될 필요는 없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4번 입찰 방해죄. 우리 강론 갔다 오면서 방해죄 나왔다. 그러면 우리 직위는 방해하자 기억나죠? 그래서 방해죄에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방해 결과가 필요해. 그럼 나머지 방해죄는 그러면 방해 결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입찰 방해죄 방해 결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하지는 않는다. 맞네. 됐고. 그 다음에 16번. 이 16번도 너무 쉬웠어요. 답만 볼게요. 뭐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서 폭행 협박을 가해서 한 거를 곤란하게 돼 추행한 것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하고 인정되는 강제추행, 이런 강제추행은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기습추행. 그래서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을 요한다. X. 그래서 만지기만 하면 되지.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되지 그게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필요는 없다. 기습추행. 3번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서는 인과관계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강론 가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몸 보다가 이제 흥분해갖고 강제로 성관계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강간죄 가서 보면 돼요. 그다음 17번 인터넷 댓글에 의해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다. 누군지는 사람은 모른다. 그럼 이때 그 밖의 주의 사정을 종합해 보여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아챌 수 없다면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디만 안다. 그럼 걔한테 욕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될 수 없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끝났네.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모욕죄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무례하다. 그것만으로는 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됐고. 모욕죄는 피해자 외부적 명예를 저해시키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면서 성립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 형식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모욕죄 파트에서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된다. 필요 없다. 욕만 하면 되는 거지 현실적으로 명예가 훼손될 위험성까지는 필요가 없다. X.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넘어갈게요. 나머지 것들 넘어가시고. 주거침입죄. 요거는 채심판례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절도죄. 2번 봅시다. 주간의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죠? 따라서 절도 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절도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럼 주간이면은 물색, 야간이는 두 가지가 있죠. 야간에 침입했다, 야주절의 실행 착수. 야간에 송기하기 시작했다,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 됐죠? 그 다음에 임목절도. 임목절도는 기수시기. 언제 나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가져가기 위해서 땅에서 캐냈을 때. 캐내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임목절도의 기수시기는 언제다? 캐냈을 때. 됐죠? 임목절취하기 위해서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임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법인이 사실적 지배했다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할 등 행위가 그 점유를 취득한 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뤘다고 할 것이다. X. 캐냈으면은 기수가 되는 것. 됐어요. 그 다음에 상습절도. 절도하다가 한 번은 자동차 불법 사용을 했다. 그럼 자동차 불법 사용은 따로 성립한다. 흡수된다. 그래서 자동차 불법 사용이랑 절도는 동종의 범죄야. 동종의 범죄. 그래서 절도는 불법 영등사가 있는 거고 자동차 불법 사용은 불법 영등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동종에 불과하다. 그래서 흡수된다.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 대물 변제 예약. 여러분들 예약이란 것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냐?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물 변제 예약한 사람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X. 됐죠? 횡령죄의 본질 보세요.
우리 요거 기억나나 볼게요.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B의 물건을 편취했다. 그럼 이때 B가 사기당한 거 알았어.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했어. 근데 안 돌려줬어. 그럼 이때 얘는 남의 물건을 안 돌려줬으니까 별도의 횡령죄가 되느냐? 우리 횡령죄 갔다 온 사람들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사기의 범죄자, 얘는 사기의 피해자.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는 보호할 신뢰관계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물건을 꿀꺽하는 게 횡령죄인데,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위탁관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니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인관계에 기초하는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으면 붙여볼 때 위탁 신익관계는 위탁관계, 횡령죄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한정됨이 타당하다. 됐어요. 디귿은 풀 수 있겠네.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언제 실행이 착수다? 집행 절차에 개시 신청을 했다면, 그죠? 강제 집행 해주세요 했다면은 실행이 착수가 된다. 됐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이면 되지 그 타인이 A 거냐 B 거냐 C 거냐 이건 상관없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 거면 되는 거. 그래서 타인에 대한 재산범죄에서 재물의 소유권 등을 보호하게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인 누구의 소유인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진짜 많이 했는데 강론 갔다 온 사람들은 권력작용. 권력작용은 국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없다? 권력작용. 여러분들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하잖아. 그럼 이거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작용의 일종이라고 본단 말이야. 그럼 그 권력작용은 국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재산권이란 것은 내 재산권 생각해봐. 내가 임의로 팔 수 있지. 그지? 내 재산권, 내 핸드폰 내가 임의로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의 권력작용을 국가의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에서 일본한테 야 우리나라 국민한테 네가 세금 부과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의 권력작용을 재산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됐지? 그래서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됐고. 그 다음에 21번. 21번에서 나머지는 뭐 특히 볼 게 없고 2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야간 주거 침입죄 및 331조 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 야간 송계 침입절도. 보세요. 야간 주거 침입절도 했다. 주거 침입이 따로 성립할까 아니면은 야주절만 성립할까? 야주절만. 왜? 여기에 뭐 들어있으니까? 주거 침입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야간 송계 침입절도 요것도 주거 침입이 따로 성립한다 아니면은 특수절도만 성립한다. 특수절도만. 그렇지? 그럼 내가 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절도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절도죄 따로, 주거침입죄 따로 성립한다. 상경이다, 실경이다? 행위가 하나야, 여러 개야?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갔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주거침입죄. 주간에 들어갔다면 훔쳤다? 절도죄. 그럼 행위가 몇 개? 2개. 그럼 상경이다, 실경이다? 그치, 실경이다. 상상력 경관계 있다. X. 됐어요. 갑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 폭행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할 재산상이익. 재산상이익 중강도. 우리 중강도는 누가 변하는 거냐? 절도가 변하는 건데 절도는 뭐만 대상으로 하고 있냐?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강도 재수가 없다. 많이 기억나죠, 여러분들? 됐고. 그 다음 우리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난 불법 형사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자를 위해서 내가 물건을 썼다면 요거는 불법 형사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횡령죄 가서 보면 쉬워요. 됐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횡령죄 갔다 온 사람들 2가지 구별해야 되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 우리 돈이긴 돈인데 용도를 정해서 맡겨놓은 돈이 있어. 용도를 정해서 맡겨놓은 돈. 우리 나중에 횡령죄 가서 할 거니까 잠깐 봅시다.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너무 덥고 그리고 지금 목이 너무 칼칼하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줘라고 했어. 그래서 사러 갔어. 사러 갔는데 이 친구가
내 돈 갖고 선생님 요즘에 목도 안 좋고 이거 감기균 있는 것 같은데 시원한 건 안 돼. 뜨거운 거 사다 줘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다 줬어. 이거 처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교도소 가야 되지. 그래서 용도를 정해서 맡겨놓은 돈은 그 용도에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썼다,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하더라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 하더라도 뭐가 되냐? 횡령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용도를 맡긴 게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1,000만 원 맡겨놨어. 너 엄마 1,000만 원 주세요 라고 했어. 또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 이 새끼야 한약 먹은 거 기억 안 나? 먹었죠? 야 그거 네 돈으로 산 거야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교도소 가야 돼? 아니지. 그래서 용도를 정해서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면은 누구를 위해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 횡령죄 될 수가 없다. 그거죠, 그거. 이것도 우리 횡령죄에서 진짜 많이 했어. 틀린 사람 있더라고. 진짜. 봅시다. 아까 했네. 비트코인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액은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이다? 재산상 이익이다. 됐고. 그 다음에 2번도 볼 필요도 없고. 됐고. 그 다음에 3번.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재산범죄 가서 보면은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 법률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 나뉘거든.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뭐냐? 재산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재산설. 그래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맞고, 단지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요것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폭행 협박해서 사인 받았다면, 매출 전표에 사인 받았다면 술집 주인이 요거는 미수다 기수다? 기수다. 그래서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23번 1번 부정행사. 부정행사 나왔다. 부정행사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게 있어야 돼. 주은 KT카드. 그래서 이 부정행사죄는 보세요.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 사용, 요거는 부정행사가 아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뭐 있었지?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이 아닌 이동전화 가입 신청용으로 쓰는 거. 그럼 이거는 용도 외의 사용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행사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문서가 위조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들에게 행사한 것은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공범자한테 주는 거, 그럼 공범자끼리 서로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 그럼 공범자끼리 주고받는 것은 별도의 행사죄가 될 수가 없다. 간접 정범을 통한 위조 사문서 행사의 범위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 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조 문서 행사죄는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어. 공범자한테 주는 것은 행사죄가 안 되지만 공범자가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행사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 됐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24번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 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태도로 취하고 있다. 우리 유형 위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었다 위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부 변경했다 변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다 썼다 자격 무용. 그래서 사문서는 위조, 변조, 자격 무용을 다 처벌해. 즉 유형 위조는 다 처벌하지만 무형 위조, 허위 작성 형태 요거는 원칙적으로 사문서는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만 처벌한다. 그죠? 우리 강론 갔다 왔죠? 공무원인 인사가 공문서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 작성했다. 그럼 이거는 허공작도 문제되고 허위 진단서 작성도 문제되지만 어느 게 특별법? 공문서가 특별법. 뭐만 성립한다? 허공작만 성립한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사전자 기록 위작.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위작이라는 것은 우리 문서에서 위조, 문서에서 허위 작성 요거를 포함한 게 위작이야. 위작. 그래서 위작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내용 입력하는 것, 이것도 위작일 수 있다. 됐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핵심은 이거죠. 대표이사가 포괄적 위임,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한테 이거 포괄적 위임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위조죄 될 수가 있다는 거 고급할래요. 됐고. (25번) 요거는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정조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 기억나는 거 여호화 원 면허 등. 그래서 화해조서는 공정증서 원본이 맞지만 화해조서랑 대비해서 조정조서는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는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한다. X. 됐죠? 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했다. 이거 위조죄 될 수가 없다. 왜? 위조라는 것은 뭐가 요건이기 때문에 유통성, 돌아다니는 게 요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조죄 성립하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결제를 거치지 않고 우리 결제 거치지 않았다. 이거는 간접정범이다. 직접정범이다. 직접정범. 그래서 이거는 위조죄의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됐고. 그 다음에 무주물은 타인 소유야 자기 소유로 봐야 돼? 자기 소유. 그래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방아죄가 성립한다. 됐고. 자기무고는 내가 혼자 해도 무고죄가 안 되고 제3자랑 공모해도 공동점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무고는 무죄. 그래서 무고죄의 공동점은 처벌할 수 없다. 됐고. 그 다음에 신고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고. 뭐 크게 볼 필요 없어요. 됐고. 나머지 것들은 뭐 무고죄는 볼 크게 없고. 그 다음에 27번 범인 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는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중 1인이 그 범죄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 구성 사실에 관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로 제출했다.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인이나 목격자 생각해 보세요. 목격자가 경찰서 갔다. 그럼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을까? 아니야.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지 우리의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사기관에 가서 단순한 허위 진술했어. 내 친구가 범죄하는 거 봤는데 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한 게 아니고 제3자가 한 거예요 라고 단순한 허위 진술했다. 그래서 이 범인을 도피케 했다 하더라도 이건 범인 도피죄 될 수 없다. 그래서 범인을 밝히고 진실을 밝혀낸 게 수사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허위 진술 범인 도피죄 될 수 없다. 그렇죠? 범인 도피 성립할 수 있다. X. 이것도 진짜 많이 했죠. 됐고. 그 다음에 28번 감청은 엿듣는 거. 그럼 보세요.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거. 이거는 감청이 아니지. 감청이라는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엿듣는 거. 대화가 끝났다. 그럼 감청될 수가 없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기의 확인 자료 요청 허가서가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례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해서 제공받은 갑과 을의 통화 내역을 을의 수뢰 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뢰 사실과 관련된 증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증거란 것은 직접 증거, 간접 증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3번 이미 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의 제출자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해서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 요건 안 되지. 그래서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의 범위를 초과했대. 그럼 내가 준 게 아니잖아 이거는. 따라서 이거는 압수가 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X. 이거는 위법한 거. 됐고. 그 다음에 소변을 채취하는 것. 요거는 두 가지 형태로 다 할 수 있어요. 소변을 채취했다. 그러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것을 가져갔지.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압수가 되는 거. 그럼 소변을 가져가서 뭐를 해? 얘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한다 해서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 압수 영장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뭘로 써? 여기 보면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다 할 수 있다. 됐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이를 압수하겠다. 그럼 얘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압수영장을. 됐고. 2번.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럼 정당하겠어, 부당하겠어? 부당하겠죠. 그러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면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X 위법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크게 볼 필요 없죠. 수사의 종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 없음, 재간됨, 공소권 없음, 각하와 같은 불소치 결정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돼요. 기소유예, 봐주는 거. 사법경찰관은 못하죠. 누가 해주는 거냐거나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맞고. 2번.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정책에 관한 제5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종결로 그 내용을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 중지 결정 통지, 수사를 중지할게요 통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이의를 제기한 거냐?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고 상급 경찰관의 장,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요. 여기 틀렸던 거죠. 됐고 넘어가서 3번.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 제기한 이유. 공소가 제기됐다. 그럼 이제는 수소법원, 형사소법 제215조에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양병신 사건, 그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면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됐고 넘어가시고 31번도 일단 넘어갈게요. 한 거라서. 함정수사. 수상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악범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 상대 금전과 쟁반대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누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의인자라고 범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됐고.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약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것. 이게 뭐야? 위법한 함정수사. 됐어요. 유발케 하여 범죄에 건미한 함정수사는 위법한 면할 수 없고 이런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와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됐고.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 제공형. 이거는 그쵸. 수사목적 경우에 대해 허용될 수 있다. 기회 제공형. 답은 4번. 신분 위장 수사. 그러면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기회 제공형이야, 범위 유발형이야? 기회 제공형이지, 맞지? 그러면 신분 위장 수사는 위법한 함정 수사 허용되지 않는다. X. 됐고.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나머지 볼 필요는 없어요. 니은만 보면 돼요.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 신문 절차도 강제수사? 강제수사 임의수사야? 임의수사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장난질 친 거야.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강제수사형 방법이다. X. 임의수사다. 됐고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에 보기에 충분할 것으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 간접 증거로 유죄를 판단한대. 그럼 직접 증거보다는 이거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돼요. 됐고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 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겠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공소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한다. 됐고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다음에 디귿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중 사실관계에서 정해지는 바.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사실이 요증 사실이다.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럼 이거는 전문 증거다, 원본 증거다? 내용.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대. 타인의 진술. 타인이 말한 것을 내가 전달한대. 근데 내용이 요증 사실이다. 그럼 이 내용은 누가 말한 거 맨 처음에? 타인이 말한 거지. 그러면 내용이 요증 사실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된 거냐? 전문 증거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전문 증거 아니라 본래 증거이다. X. 됐고. 그다음 리얼. 리얼은 국어만 되면 돼요. 소명, 증명 다른 거다. 그래서 소명은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소명이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은 증거로 입증하는 게 증명이야.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 증명은. 그래서 소명과 증명은 다르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됐고, 미연 됐고, 그 다음에 35번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이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자용을 사용할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럼 이건 증거를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X. 됐고 2번 형법 제38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죄에서 허위사실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요게 함정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엄증과 자증 그러면 지금 허위사실의 인식 이것도 뭐냐? 엄증이고 허위사실 자체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 엄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뭐야? 자증. 형법에 가는 것은 엄증. 근데 형법에서 엄증이 아닌 거 양기몰수 명심 요것만 자증으로 뺐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면 돼요. 됐고 답은 3번이었는데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36번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를 유죄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문에 의한 자백 그럼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됐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 이거는 쓰레기 어디다도 쓸 수가 없다. 그럼 반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X. 그래서 이거는 아예 갖다 버리는 것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넘어갈게요. 나머지 것도 넘어갈 것 같고 37번 위수증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위수증도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 38번 전문증거에서 하나만 볼게요. 3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그럼 이거는 어떤 사람이 목격한 것을 진술한 거야? 아니면은 그 증거 자체야. 이거는 증거 자체. 이건 전문 증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목격하고 말한 것 이것이라 볼 수가 없다. 됐죠? 전문치 적용된다. X.